CSM 수학 개념사전. 오늘도 중요한 계산 법칙을 한번 학습을 해볼 건데, 분배 법칙이라는 친구요. 분배 법칙은 정수와 유리수 계산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문자화식 계산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배울 친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계산, 요런 계산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2 더하기 3에다가 여기 5를 곱하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계산 순서에 의하면 괄호 안을 무조건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괄호 밖에 있는 거를 계산해요.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도 가능해요. 어떻게? 지금 보시면 이 5라는 친구를요. 2랑도 곱할 수 있고요. 3이랑도 곱한 다음에 더하기로 연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5를 2한테도 주고 3한테도 주고 그래서 분배, 이게 뭔가 똑같이 나눠주는 느낌을 이제 분배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얘한테도 분배하고 얘한테도 분배하고 그래서 분배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5 곱하기 2, 그 다음에 5 곱하기 3, 요거를 여기는 더하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5 곱하기 2 빼기 3 요렇게 있으면요. 요것도 당연히 분배 법칙 가능합니다. 요 괄호 안에 있는 친구가 더하기든 빼기든 간에 이렇게 5 곱하기 어떤 수 곱하기 괄호 안에 더하기 빼기는 어떻게도 계산할 수 있다. 분배 법칙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 그럼 얘는 5하고 2를 곱하고 5하고 이때 뭘 보냐면 요렇게 괄호 살리고 더하기가 생략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 우리 계산하는 거 했었어요. 이제 9를 생략한 수에 덧셈 뺄셈 할 때. 그러면은 5 곱하기 2 더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3 요렇게 계산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 5 곱하기 2, 그 다음에 5 곱하기 3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운데를 여기는 빼기로 연결을 한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어차피 두 계산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게 분배 법칙이다. 근데 분배 법칙은 뒤에서 분배를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2 더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간에 이런 식으로 분배 법칙을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거꾸로 돌리는 거. 그럼 얘를 거꾸로 돌리는 방법은 나중에 워크북 문제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얘가 이렇게 분배도 가능하면 분배하기 전으로도 가능해야 됩니다. 가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물론 나중에 선생님이랑 워크북 문제도 보긴 할 거지만 더하기나 빼기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곱하기식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똑같이 있는 거. 똑같이 있는 수, 똑같이 곱해진 수를 찾아요. 여기서는 이제 C가 되겠죠. 네, 문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C로 분배를 한 친구예요. 그러면은 분배하기 전으로 돌리려면 괄호를 하고 앞에 하셔도 괄호는 뒤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C를 이렇게 묶어낸다라고 표현할게요. C를 이렇게 묶어내고 요 괄호 안에 첫 번째 곱셈식에서 C를 묶어내면 A만 남고 두 번째 곱셈식에서 C를 묶어내면 B만 남고 그래서 A 더하기 B 괄호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알겠죠? 분배법칙 왜 쓰는데요? 중요하지. 복잡한 계산을 조금 더 단순하게 계산할 때 이것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거꾸로 공통인수를 묶어서 계산할 때, 즉 이거를 이렇게 분배를 할 수 있었다면 분배하기 전으로 돌리는 것도 계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워크북 54번 문제를 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워크북 54번 요거. 다음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라고 하는데 써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두 자릿수 곱하기 세 자릿수 여러분 할 수 있지. 초등학교 때 열심히 연습하셨죠? 그런데 이거를 선생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어요. 요거를 좀 계산하기 쉽게 어떻게 할 거냐면 100이라는 친구를요. 100 더하기 3 이렇게 할 거예요. 왜 굳이 99 더하기 4도 있는데 왜 100 더하기 4로 100 더하기 3으로 하는 거예요? 잘 봐봐. 그럼 이거를 요 식을 이렇게 괄호 안에 고쳤죠. 그지? 이거 괄호 꼭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얘를 먼저 계산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괄호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한다? 28 곱하기 100. 왜 자꾸 이게 나오지? 28 곱하기 8. 그러면 28, 이렇게 할까요?
28 곱하기 100.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더하기로 연결 28 곱하기 3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 계산해 주시면 암산으로도 여러분 되잖아요. 뭐가 돼? 2800이 된다. 자, 28 곱하기 3도 뭐 암산으로 되시죠? 암산으로 안 되면은 세로셈 하세요. 세로셈 해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84. 그러면 이때 2800 더하기 84는 암산으로 되잖아. 2884.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더라고요.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분배 법칙을 분배하기 전으로 돌려서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분배하는 것만 분배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요. 분배하기 전으로 되돌리는 것도 분배 법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한다? 더하기나 빼기를 기준으로 양쪽에 곱하기식이 있는데, 그 곱하기식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를 찾으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7로 분배를 한 거야. 그럼 분배하기 전으로 돌리려면 마이너스 7을 묶어내 주시고 곱하기 괄호를 만드는 거지. 그러면 앞에 있는 곱셈식에서 마이너스 7을 묶어내면 뭐가 남아요? 87분의 90. 뒤에 있는 곱셈식에서 마이너스 7을 묶어내면 뭐가 남아요? 87분의 75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이번에 얘를 먼저, 이 괄호에 있는 거 계산을 먼저 한번 해보자. 그럼 얘를 먼저 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2가 되겠죠. 왜냐면 지금 이것만 87분에 99 더하기 75잖아. 9에서 5를 더하면 1이 올라가고요. 그럼 얘는 1 더하기 9는 10이고요. 10에서 174 이렇게 되겠죠. 그럼 87 곱하기 2가 174다? 274. 28, 16. 1 올라간 거 더하니까 이거 맞죠? 그지? 요렇게 계산하면 2 이렇게 되는 거고 앞에 요 마이너스 7이랑 곱해서 마이너스 14 이렇게 또 간단하게 고쳐서 계산할 수가 있죠. 안 그러면 여러분이 얘네들을 곱하면서 약분해서 또 곱하면서 약분을 이때는 뭐 약분 해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더라. 그렇습니다.